그냥 저만의 생각이었고요. 네. 최상목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네. 최상목 이거 문건 요거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오늘 국조특위에서도 그렇고 조태열은 윤석열로부터 직접 쪽지 받았냐고 백혜련 의원이 물어보니까 직접 받았다 그러고 윤석열은 헌재에서 이 비상 입법기구 관련한 이 문건에 대해서 자기 말로는 뭐 메모 요거는 뭐 이거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다. 아예 선을 긋더라고.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최상목도 대통령이 참고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옆에 누군가가 줬다. 그럼 윤석열이 참고하라고 얘기했다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알고 있었을 텐데 오늘 홍사훈 기자님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홍사훈 기자님 추측은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 저걸 작성하거나 하진 않았을 거다. 그 정도 머리가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저건 이제 최근에 헌재에서 증인을 채택한 박춘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경제수석이에요, 대통령실. 그 사람이 작성을 했을 것이다. 작성을. 그리고 옆에 있는 누군가가 줬다고 한 것도 아마 그 사람이 있다가 줬을 것이다. 최상목이 경제수석으로 있다가 부총리로 가면서 그 빈자리에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아마 작성해서 또 현장에서 줬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측. 근데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헌재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록 일부를 받아왔어요. 그 검토했던 맥락에서 증인 중에 이제 저 사람을 채택했다는 거는 뭔가 저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채택을 했겠죠. 헌재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채택을 했겠죠. 야, 근데 저 보고할 것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그러니까 몰랐을 순 없다. 몰랐을 수는 없어요. 절대 그쵸, 몰랐을 그쵸. 수 몰랐을 수는 없는데 절대 절대 모르는 아니고 오늘 또 보니까 그 18일 날인가 구속적부심에서 얘기했던 내용하고 틀려요. 헌재에서 나왔던 한 얘기가. 윤석열이 구속적부심 때는 알긴 알았지만 이게 누가 작성했는지까지는 모르겠다. 내용을 아는 것처럼 전제로 하고 답변을 해요. 근데 어제 헌재에 나와서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양 얘기를 해요.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거든요. 그거 한번 나중에 그 진술을 내용 비교해 보세요. 김용현이 뭐 작성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내용을 알아요. 내용을 알면서 아는 걸 전제로 답변하는데 아예 어제는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국조특위 좀 마무리할 건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국조특위에서는 오늘 이상민 네. 와 끝까지 그 이사님 때리세요. 그러니까 다 선서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끝까지 그 나는 눈 부릅뜨고 진짜 있더라고요. 보는데 근데 힘들더라고. 그런 인간이라고 보기도 참 힘든 그게 행안부 장관으로 있을 때 오만 그 대형 참사 다 났잖아요. 네. 근데 나갈 때 자기는 또 무슨 이상한 드라마 무슨 대사 같은 거 쓰고 나가고 매일매일 뭐 매일매일 행복하지 않은 날이 도깨비야 없었고. 뭐야. 그러니까 이게 저런 인간이니까 제대로 처벌 안 받으니까 끝까지 지금 나와갖고 국민들이랑 기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저거는 내란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랑 다르게 그 윤석열, 김영현에 준하게 전 보내야 된다 저거. 왜냐면 거기도 깊게 연루돼 있잖아요. 맞아. 또. 이거는 소방청 그 나왔잖아요. 소방청이 단전단수. 지시했다는 거 나왔죠. 맞아요 단전단수 얘기. 이래서 내란 특검이 진짜 뭐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은 무조건 돼야 된다. 맞아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특검 발의되고 통과돼봤자 소용없다. 이미 그 무렵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까지 끝났을 것이다. 아니에요. 지금 국무위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특히 이제 최상목이 이 문건을 받고 나서 F4 회의했었는데 무슨 얘기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밝혀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윤석열 기소하는 거는 검찰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시간적으로 그렇죠. 시간적으로 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란 특검이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라 얘기해 주신 대로 관련된 사람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엄청 많아요. 맞아요. 네. 한둘이 아니야. 제가 봤을 때. 맞습니다. 그 타고 지금 군인만 볼 게 아닙니다. 지금.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맞아요. 아닙니다. 참모들도 내가 봤을 때 한두 놈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 맞아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날 누가 배석했는지조차도 지금 안 밝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거 다 밝혀져요. 한두 놈이 아니라 예. 추경호 요즘 조용하다. 추경호도 저는 국힘 쪽에서도 네. 꽤나 이 내란 관련해서도 몇몇 알고 있는 사람들 꽤 있었을 수 이 놈 있어요. 아니야. 그렇죠. 이놈들. 요거 끝까지 내란 특검 무조건 통과시켜 가지고 봐야 되고 네.
한 5분만 더 해도 돼요? 네, 하세요. 피곤하신 거 아니죠? 솔직히 좀 괜찮아요. 피곤하시죠? 아니 왜냐면 솔직히 얘기하세요. 아니 제가 아이를 할머니 댁에서 데려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짝꿍 카톡 문자가 왔는데 네. 네. 아이가 할머니 집에서 댁에서 자겠다고 아. 안 데려가도 되겠습니다. 아, 표정이 너무 좋으신데. 아니 그래서 막 바삐 가야 되는데 바삐 가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아 그래요? 이거 좀 다행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러면은 5분만 여쭤보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 오세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네. 오세훈 시장이 오늘 신년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도 하고 그러면서 뭐 대선 출마를 명확히 답변하기는 이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 변호사분과 어제 저희가 전화 인터뷰를 좀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명태균 씨가 그 오세훈 시장이랑 홍준표 시장이 뭐 대선 출마 얘기하고 막 이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무슨 말을 하시던가요? 그랬더니 그 명태균 씨는 굉장히 그 둘은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거는 뭐 대선 후보로도 좀 자질이 그렇다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거 위험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부터 했던 얘기 보면은 홍준표 또는 뭐 오세훈 가만히 안 둘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얘기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신 게 아닐까 추측이 되고. 예. 특히 지금 윤상현 씨에 대해서도 오늘 그 남상건 변호사가 그래요? 예, 아예 팩폭을 날리던데. 뭐라고 하시죠? 그 이제 몽둥이 찜질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윤상현이 그 옛날에 그 트랙터 그 농성 그때 막 몽둥이가 답이다 이 얘기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걸로 돌려주면서 윤상현 지금 몽둥이 찜질 이제 곧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상현, 홍준표, 박형준 오늘 이제 주로 여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상권 변호사가 뭐 그래도 인터뷰 같은 거 하시면은 뭐 들은 얘기는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찜질 제대로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국힘도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가지고 한두 놈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뭐 명태균 씨는 빨리 명태균 특검 해라 이런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거 어제 얘기해드렸어. 뭐요, 뭐? 명태균 씨 막 무릎 안 좋다 그러잖아요. 네. 병원도 못 가고 그래서 어제 보니까 오늘 보니까 윤석열은 호소 한번 하니까 바로 병원 가더라. 그거 좀 해봐라 그랬더니 또 화가 많이 나시더라고요. 그게 말씀드리니까 대단하네요. 그래서 공정하게 돼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보내주고 윤석열은 바로 가냐. 그래서 제가 그거 미리 좀 말씀해드렸습니다. 잘한 큰일 하셨네. 그거 큰일 했어요. 누구에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네. 있어서는 뭐 맞습니다. 명태균 씨가 잘못한 건 있지만 그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자, 그리고 우리 수님이 슈퍼챗과 함께 서초구 사는 주민인데 추경호 단짝 서초울 신동욱 비상계엄 때 국회 안에서 사람 명수 세고 나갔어요. 요거 그렇죠. 요거 이슈는 있었어요. 신동욱이 안에 들어왔다가 투표는 안 하고 나갔던 거는 이것도 특검에서 조사해봐야죠. 수님 깔끔합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들여봐야 됩니다. 개혁신당이 남아 있는데 개혁신당은 근데 진짜 조금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은 뭐 서로 이렇게 뭐 아구창 때리고 뭐 하셔도 사실 관심이 좀 안 가긴 하더라고. 이거 싸우고 있잖아요 요즘에.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관심이 또 많이 가긴 하는데. 아니 뭐 어떤 이슈인지만 심플하게 딱 10초 컷. 뭐 하는 거예요 개혁신당은? 이제 이준석 쪽의 핵심 김철근이라는 사람이 그 이준석 성상납 7억 각서 대신 써준 사람이거든요. 굉장한 측근이겠죠. 이준석의 측근 김철근. 근데 이제 허은하 씨가 대표가 됐을 때 김철근 씨를 이제 쳐내려고 하니까 이제 이준석 쪽에서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 그래서 허은하 대표 쫓아내길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준석이 여태까지 피해자 코스프레 했잖아요. 나 윤석열한테 쫓겨났다. 네. 이게 윤석열 당이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기가 하는 게
똑같이 그대로 가고 있어서 약간 그런 뉘앙스. 허은하 대표도 그 얘기를 언급하면서 이제 똑같이 이준석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터질 게 몇 개 있더라고요. 뭐 지금 말할 상황은 아닌데 이준석도 이제 정치를 참 이상하게 해왔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윤석열이 자기를 제일 미워한다며요. 그래서 그 피해자 서서를 여기까지 왔는데 그 서사가 무너지는 게 되게 핵심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싫어하면 아까 요 메모 요거 있었잖아요. 여기 이준석이 있자도 않는 이준석 어디 있습니까 이거 그렇게 싫어한다면서 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준석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놓고 자기 그렇게 광판 거예요 여태까지. 그 뭐 무슨 룸사롱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 그거 그쵸? 김철근 씨. 아 예. 그건 김철근 그게 그거잖아요, 그죠? 네, 김철근 씨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준석의 그 대전 유성 그쪽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취미가 좀 비슷한가? 약간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있죠. 어쨌든 뭐 허나 대표를 내쫓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쵸. 근데 그 내쫓는 게 명분이 없이 내쫓다가 이제 지금 허은하 대표가 가만히 안 있겠다. 예,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허은하 대표의 뭐 정치 성향을 다 떠나서 네. 이렇게 내쫓는 건 아니죠. 왜냐면 맨날 뭐 자기가 양당 비난하면서 자기 새로운 정치 하겠다며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당했던 것보다 더 악질적으로 허은하 대표를 조리돌림하고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지금 허은하 대표는 비례달라고 질질 짠 사람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다 맨날 이준석이 정치 저런 식으로 해온 거예요. 왜 이준석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싸움이 날까?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네. 개혁신당. 이 나라가 어지러운 이 상황에 싸우고 있다는 것도 네. 나는 진짜 조금 맞아요. 막 대선 운운하고. 예, 대선 운운하고 네. 이거 그리고 아유 뭐 같이 할 가치가 좀 없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 하고 싶은 이야기 좀 있으실까요? 예. 많이 좀 빨리 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민생과 경제가 좀 챙겨지고 하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참 저쪽도 참 지칠 줄 모르네요. 예. 그래서 의원님 지금 조금 기운 내시고 우리가 그래서 지치면 안 되는 그럼요. 겁니다. 우리도 지치면 안 되죠. 당연히. 네. 뉴스가 너무 쏟아지고 네. 하니까 네. 지금 뭐 조금 지치실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는 안 지치고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그만 봐야겠다. 요럴 때가 아니다. 네, 이럴 때 아니죠. 솔직히 이거는 네. 집중해서 가주셔야 돼요. 네. 윤석열 헌재에서 무슨 개소리를 하는지 네. 그리고 내일도 헌재 꼭 보셔야 됩니다. 김용현과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고 서로 어떤 말이 안 맞고 아니면 어떻게 맞춰서 가고 이런 거 다 봐야 맞습니다.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개혁신당 얘기를 많이 할 비중 이렇게 둘 상황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 허은하 대표 페이북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도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억울하게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여러분 기차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하지만 깔끔하게 하나하나 처리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헌재에서 그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네. 불임명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변론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결론이 나올 겁니다. 빨리 결론이 나오면 또 진일보, 한보 또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최상목 쪽에서 변호를 아예 못 해버리고 못하도록 저도 오늘 영상 봤는데 말을 못해. 할 말이 없지. 할 말이 없지. 무슨 말을 할 거예요. 그 재판관이 몇 개 질문하는데 아무것도 대답을 못하고 빙빙 도니까 한 재판관이 됐어요. 이제 변론으로 뭘 해볼 수는 없겠네요. 맞아요. 하면서 정리해버리더라고 그냥. 그게 굉장히 의미가 좀 있는 거죠. 아이고 뭐 물어봤자 소용없어요라는 의미예요. 아니, 너무 깔끔해. 깔끔하네요. 합의를 얘기하시는데 이 공문은 뭔가요? 계속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옆에서 이제 주심 재판관이 됐어 더 물어봤자 소용도 없어. 그래서 그냥 제가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끝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일 저녁 9시에도 여전히 찾아뵐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힘내시고 똑같은 말이지만은 그 말밖에 없습니다. 기운 차리시고 뉴스 쫙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좀 재밌는 이슈들이 더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면서 우리 황유리 이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감기 나와서 오시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마지막 스케줄이신가요? 네, 집에 가서 이제 내일 공청회가 있는데 연구회인데 그 자료만 보면 됩니다. 다 자료 보고 주무셔야 되네. 여러분 우리 의원님도 힘내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셋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저녁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